자율주행 이거 실제로 제가 타봤는데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물론 조금 위험한 면도 아직까지는 있지만 그럼 내연기관이 이제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GM이 작년부터 내연기관 관련된 공장 5개를 폐쇄를 했고요. 관련된 인원들을 지금 해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여파가 지금 웬만한 완성차 업체에 다 영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울산이라든가 부울경 우리가 부울경이라 그러죠. 그쪽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그 도시들을 먹여 살리는 산업인데 지금은 사실은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영국이라든가 주요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2025년 그 시점 이후로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만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우리 카센터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굉장히 좀 어떤 생활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도시가 중요한 게 어느 나라고 모든 곳들의 금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계속 지금 집중화가 되고 있고 전 세계 도시화율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데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시간에 관계없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 편리해야 돼요. 그 편리함을 이제 그 개런티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모빌리티 디바이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자기네들을 스스로 정의를 했는데 전 세계 완성차 업체가 거의 동일하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인팩토리 물류 같은 것들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거의 모든 서비스 산업, 제조업들이 이제는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런 테크 자이언트들까지 뛰어들면서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의 초입 단계에 접어들었죠. 그러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인데 약간 좀 애매한 모빌리티라고 정의하는 거 제가 정의를 했지 처음에 이제 정의를 했지만 그 정의를 가지고 아직 산정을 돼 있다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네네. 다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지금 레벨 3 정도까지 상용화가 됐고 레벨 4, 5 완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자율주행차 전격 제트 작전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류업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인력 그다음에 뭐 우리 택시 로봇택시라고도 부르죠. 그런 부분부터 포함을 해서 라스트 마일 로봇까지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 형성될 잠재력이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전 세계 첨단 기술 엿볼 수 있는 CS 2020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엄청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이번 CS 같은 경우는 CS가 계속 지금 이제 모빌리티 쪽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요번에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이제 현대에서 이제 에어 택시죠. 나르는 택시 형태를 우버와 같이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한 게 에어 택시. 예, 요번에 나르는 택시요? 그렇죠. 드론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뭐 건물 옥상에서 혹은 한강 고수부지에서 그걸 타고 공항 같은 특정 목적지 같이 데려다주는 하나의 그 뭐 모빌리티 디바이스죠. 그것도 그래갖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땅에 붙어 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모빌리티 수단으로 기존의 항공사를 뛰어넘어서 현대뿐만 아니라 혼다도 가상현실이었지만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벨렉서스라는 뭐 유명한 이제 회사죠. 거기도 그 드론을 기존에는 이제 덕트 6개, 프로펠러 6개짜리를 4개로 줄여가지고 또 갖고 나와서 그쪽에 굉장히 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정말 제일 많았던 곳은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이요? 뭐 예. 올해는 아마존이 이제 자동차 쪽에 와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뭐 기존에 이제 뭐 알렉사 같은 경우는 그 람보르기니에 장착을 해가지고 전시를 했었고 거의 모든 차에 이제 알렉사 에브리웨어를 외쳤는데 이제는 단순히 그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어라든가 굉장히 자동차 모든 곳에 퓨처 모빌리티에 자기네가 이제 진입을 하겠다고 본격 거기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쫙 그 벽면에 자기네가 써놨어요. 야, 그러면 국내외에서 모빌리티를 이제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현재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모빌리티 쪽이 음. 이슈가 됐던 게 사실은 뭐 제가 분석하기에는 우버 때문에 좀 촉발이 됐었거든요. 우버요? 야, 우버. 네. 또 의외네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버라고 그러니까 우버? 저는 좀 다른 거 좀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가 아까 공유경제를 잠깐 말씀을 음. 하셨는데 그 2010년도 세계 경제 위기 때 공유경제는 아니지만 우버가 이제 우버 X라는 개인의 차를 P2P로 쉐어링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 단순히 우버가 지금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뭐 자율주행도 개발하고 많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테크 기업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우버를 쫓아서 이제 그 쉐어링이라든가 이쪽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웨이모예요, 구글의. 예. 웨이모가 2009년부터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기존에 이제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뭐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데가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2015년부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에서 쓸만한 그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M&A를 하면서 이제 그 자율주행도 서서히 지금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죠. 그리고 이들이 단순히 이제 네 바퀴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동 킥보드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자전거 쉐어링도 웬만한 데는 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잉카 에어택시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지만 이제 아마존에서도 지금 재사용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획기적인 게 뭐냐면은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거든요. 재활용하면서 그런 계속 노력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고 완전히 뭐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시장을 두고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기업들,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게 근데 때론 기술의 발전이 또 어떤 한쪽의 폭락을 이제 또 초래하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 보고서 여기 페이퍼로 있는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네. 아까 일론 머스크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 배터리 기술이 발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 이거 실제로 제가 타봤는데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물론 조금 위험한 면도 아직까지는 있지만 그럼 내연기관이 이제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죠. 네. GM이 작년부터 내연기관 관련된 공장 5개를 폐쇄를 했고요. 관련된 인원들을 지금 해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여파가 지금 웬만한 완성차 업체에 다 영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이라든가 주요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2025년 그 시점 이후로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만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이 있어가지고 기업 차원에서는 어쨌든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R&D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지금 같이 묶여나가기 때문에 그 인력을 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지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련된 쪽이. 기업들이 이제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 뭐 요즘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쪽으로 지금 계속 좀 업종을 바꾸고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롭게 생성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마존도 말씀드리고 구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자본력 있는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전통적인 내연기관 관련된 조직과 인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위기를 맞고 있고 그렇죠. 이분들을 사실은 일자리 문제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지금 새로운 업종에 적응을 시키고 이제 그쪽에서 일할 수 있게 할지가 또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진짜 꼭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글로벌 무역이라든가 이쪽에서 그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울산이라든가 부울경 우리가 부울경이라 그러죠. 그쪽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그 도시들을 먹여 살리는 산업인데 지금 사실은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회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요. 지금 저는 이제 물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화물차를 예를 들자면 화물차의 자율주행에 우리가 벤츠라든지 볼보 그다음에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단계별로 좀 다르지만 그래서 원래 우리 전 세계의 자동차의 역사가요. 다이멀러 씨하고 칼 벤츠 씨가 처음에 내연기관을 만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이밀러 벤츠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한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내연기관의 역사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이거죠. 그거를 선언했어요 벌써. 그래서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결국은 앞으로는 이 전장품에 강한 기업들이 뜨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 뭐 특정 기업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모비스 같은 거. 이거 모듈화되는 거죠. 이제는 전장이나 전기 쪽에 모듈화되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모빌리티 이런 자율주행 차를 만들면서 이쪽에 뜨면서 결국은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카센터나 정비센터의 기능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계 출신이나 무슨 이런 전기 주임 앞으로는 이제 전자, 연구자, 공학 뭔가 IT, 이제 기계, 뭔가 IT 기술, 전문가들이 카센터나 정비센터에서 일하게 될 날이 이제 오는 것이다. 그런 이제 산업의 변화가 자꾸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도 전기차 한번 고장 나면 일주일씩 걸리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 그 그래요. 테크니션 분들이 그쪽을 커버할 만한 테크니션 분들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우리 카센터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굉장히 좀 어떤 생활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